자, 계속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한 지문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딱 한 개 있었죠. 그래서 굳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더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 쟁점이 있었고요. 같이 묶어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저런 거 있었잖아요. 포괄 유증을 받게 되면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일 때 수증자 명의로 소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주제하고 두 개 정도예요. 그래서 유증에 기한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 기한을 도래한 날짜를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한다. 그래서 기한이라고 하는 게 그죠. 조건 기한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해서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조건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전제로 해서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그 다음에 소멸을 의존케 하는 것을 기한부 법률행.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 이렇게 갑니다. 한편 기한이 도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시기부 법률 행위. 한편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종기부 법률 행위. 물론 이제 민법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은 정기 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그러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바로 무효인 법률 행위. 무효인 법률 행위 관련해서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조건 기한이라는 말을 썼고요. 돌아가시는 분이 나 죽고 나서 보름 안에 또는 한 달 후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기한부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2번 질문요. 포괄 유증은 등기 없다 할지라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설명드렸고요.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굳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24회 때 벌써 한 6년, 7년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좀 별 의미 없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유류분 침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등기관 이를 수리한다 해서 뭔 소리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죽으면 왜 부동산 전부를 을에게 줘라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언을 이렇게 하셨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병이라는 상속인이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되면 병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걸 유류분 침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병이 형편이 더 좋으면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게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등기관이 뭐 전쟁이도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등기관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를 하지 실체적 요건 자체는 심사할 권한도 없고 권능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5번 질문요.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됐을 때, 특정 유증,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괄 유증이 있거나 상속받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친 다음에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거쳐야 된다. 해서 아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죠. 대장상 최초 소유자 살아있을 때 죽어버리면 상속인 그리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미등기 토지나 건물을 유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는 이때는 일단은 상속인 명의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해서 이게 이제 아까 3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근데 특정 유증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다시 용어 유증이라고 하는 것, 상속이라고 하는 것, 등기 원인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등기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은 3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수용 나와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야. 수용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말소 등기할 때도 수용은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다 외워버려야 되지. 상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할 수가 없다. 나머지 등기는 다 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속 요거 나와 있죠? 상속. 그리고 이제 수용 개시를 이 문제에서는 4월 1일로 되어 있고요. 자, 수용 개시일 전에 먼저 사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 다 똑같습니다.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주는 문제고 이게 좀 오래됐어요.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 그 사이에 지문 형태로 계속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또 수용 얘기 나올 거예요. 수용에 따른 등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1번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를 원인 증서로 첨부해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는 것만 가십시다. 앞에 보지 말고요. 사업시행자가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죠? 세 개 외웠잖아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말소 등기 신청은 어떻다? 공동 신청이다. 그리고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달달달 외웠다고요. 그럼 이제 앞쪽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유보해 주시고 사업시행자가 바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뒤에는 옳은 표현. 일단 유보. 2번 질문요. 수용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하고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한다 해서 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등기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야. 세 번째 나와 있겠지.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된다. 맞죠? 맞죠? 상지 이렇게 했었잖아. 상지. 그러니까 지역권은 어떻다? 말소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지금 이제 디귿번 빼먹었다. 수용에 대한 등기 신청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된다 해서 일단 유보해 두시고요. 자, 리을번은 확실히 맞죠? 리을번은 확실히 맞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재결의 실효가 됐을 때 그 말소 등기 공동 신청에 의한다. 이거 맞죠? 맞죠? 그래서 리을 미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단 리을 미음 확실한 거 그러면 이제 가서 볼까요? 해서 기억번 단독 신청 맞죠? 단독 신청 맞잖아요. 앞엔 잘 모르겠는데 단독 신청. 끝났다고요. 기억, 리을, 미음. 리을은 왜 틀렸어요? 모르지. 모른다고요? 안 배운 거잖아요. 아니 이걸 보지 말라니까요. 봐봤자 안 된다고. 답이 되는 몇 개를 달달달 외워서 효를 봐야 돼. 3개 외우기도 겁나 힘들다고요. 3개 외우기도 힘들다고요. 이게 왜 틀렸나 왜 맞았나를 따지면 안 된다고. 공부량이 너무 늘어난다니까요. 기억.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 맞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특이했던 거 말소 등기는 특이하게 공동 신청.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 말소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기억, 리을, 미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급번에 수용에 따른 자 농지 수용에 있어서 농지증을 첨부한다. 농지증이 필요한 것은 우리 공법할 때 외우셨어. 농지증이 필요한 거 외우셨다고.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나. 주어 신경.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경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시까지만 농지증을 첨부하면 된다라고 외우셨다고. 주어 신경,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경매, 주어 신경을 외우시라고. 주어 신경은 어떻다? 농지증을 필요로 한다. 이걸로 가시는 거라고. 수용해서 이게 공익사업 시행자가 농사 지을 거 아니잖아요. 농지증의 개념 자체가 내가 농사를 꼭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급 운면장이 입증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농지증이라 부른다고요. 이제 도로 만들려고 수용하는데 이 사람이 농사 지을 것도 아닌데 농지증에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자, 농지증은 뭐라고요? 주어 신경.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그리고 나중에 공법에서 농지법 파트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자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세 군데서 이슈가 돼. 농지증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어 신경. 자, 농지증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어 신경. 주어 신경이 뭔데? 모르지. 다음에 외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공식부터 외워놓고 나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주어 신경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하나 살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한 번에 다 하시려면 안 돼.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경매. 이게 주어 신경 얘기인데 메모할 것도 없어요.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건 사이드 제문 설명드린 주제. 2번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해서 요렇게 자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외웠던 것만고 쇼부를 치셔야 돼. 지금 제가 모든 문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진짜 최소한 이것만 알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외우셔야 돼. 딴 거 많이 알잖아요. 지문 다 읽어봐. 뒤져요. 뒤져. 그래서 자, 신청 2개 나오죠.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상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논의의 핵심 이슈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리을번 있잖아요. 그다음 미음번 같이 해서 리을 미음. 여기서 결국은 3번, 5번 중에 찍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문제 찍을 때 몇 개 외운 거 안에서 찍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 그냥 요행수를 바라지 마실 거. 시험장 가서 절대 혹시 이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요. 어차피 생각해보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외운 것만 가지고 시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2번째 문제 보셨어. 역시 이 문제에서도 좀 확장을 하기는 했는데 상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 필요치 않다.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농지증 필요한 게 뭐라고 해서 주어 신경이라고 외웠었죠? 농지증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어 신경. 이제 흘려들으면서 대충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답이 아니야. 2번 지문요.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그 지분을 신청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합의일 때는 그 취지를 신청 정보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농사 지으려고 합의 이렇게 또는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합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공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분이라는 것을 신청 정보로 표시를 해야 된다. 오른편 3번 자 소유권이 대지권에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뭔지 모르죠? 자 구분 건물은 버리자고 그랬어요.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은 버리자고 그랬다고요. 전체 문제 맥락에서 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었다고 16년 동안. 근데 중간에 지문 하나씩 툭툭 던져놓는다고 신경 쓰지 말자고.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이행 판결이라고 가야 되죠. 이행 판결이라고 가야 되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독 신청할 때 이행 판결 있으면 어떻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재권 판결 있으면 어떻다? 역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형성 판결 있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승소, 패소, 불문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니까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우리 이행 판결 같은 거 10년 지나도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0년 얘기 나와 있죠? 10년 지나도록 어떻다? 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틀렸죠? 틀렸죠? 다시 이행 판결에 있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10년 경과가 돼도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요 근래 나왔던 게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형성 판결은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단독 신청, 승소 패소를 불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5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가볼까요? 등기 필 정보 누구라고 해서 매도인이 등기 소유할 때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공동 신청할 때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자신이 집에 가지고 있는 이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으면 또 쓸모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뭐야? 매수인이 이긴 거야. 매도인이 등기를 안 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을 구해서 매수인 승소했다. 그러면 매도인한테 연락해봤자 등기필 정보 주지 않는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자, 등기필 정보 제일 중요했던 게 뭐야? 일단 제일 쉬웠던 게 신청 정보로서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등기 신청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 그걸 공동 신청의 경우 하나 있었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누구야? 매도인을 얘기한다고. 자,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될 테고 절차상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근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해. 그럼 얘가 승소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때는 매도인한테 연락해봤자 전화 안 받을 테니까 등기 필정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매도인을 얘기한다고.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 빨리 이놈 자식이 재산세 한 해 띄어먹으려고 등기를 빨리 안 가져가고 있으면 매도인이 뭘 한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때 집에 갖고 있는 뭐를 내려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이슈, 등기필 정보 관련해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웠던 것 점점점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 사연들 겁나 많았습니다. 지자체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뭐 하여튼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실 거? 등기필 정보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두 가지 이슈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행 판결 얘기와 같이 엮어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저거 반가운 아이 나와 있다. 민법상 조합 나와 있죠? 민법상 조합 나와 있잖아요. 이걸 두 글자 한국말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써? 귀신. 그러면 영어로 세 글자로. 저분이 그냥 해외 생활을 하셔갖고 영어에 한가닥 하시네. 그래서 고스트. 민법상 조합은 귀신이자 고스트라고 해서 절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합유체를 의미하는데 이름이 따로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합의에 있어서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인데 등기부에 이게 지분이 표시가 안 되는 이 공동소유 관계를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갑을, 얘들은 갑과 을은 따로이, 자, 따로이, 이 갑의 이름도 을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얘들의 이름을 모질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모질이라고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장목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모질이,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합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등기 당사자 적격 얘기할 때 이 등기 당사자 적격만 쭉 외우는데 민법상 조합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래서 조합의 이름으로는 등기 명인이 될 수 없고 또 조합이 채무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등기부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갑과 을의 모임을 가리켜서 지들이 모질이라고 쓰든 말든 간에 특정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 모질이라는 명칭으로 다 소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셔야 돼. 우리 등기 당사자 적격에서 몇 개 얘기 안 했어요? 민법상 조합 하나만 뒤지게 얘기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슈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저거 있었다. 제한 능력자. 얘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다 등기 신청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있었죠? 제한 능력자가 매도인 돼서 그걸 팔아버린다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요. 그런 등기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 물론 설령 등기가 어쨌든 됐다 할지언정 제한 능력자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이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2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처분 제한 등기와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지역권은 직권 말소할 수 없죠? 또 말소할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 상지만 어떻다? 말소할 수 없다.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처분 제한 등기는 말소하는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거라고요. 말소 안 되는 게 두 가지만 외우셨잖아. 상지는 어떻다? 말소할 수 없다. 지역권은 맞다고. 근데 앞에 처분 제한 등기 건드려놨죠? 앞으로 나올 때 뭐라고 되겠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예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공부하실 때 그거 있었잖아.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와 본등기에서 이루어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법원이 행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자보다 선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다고.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용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상지라고 하는 거. 상지 어떻다만 직권 말소할 수 없고 나머지는 어떻다?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해서 2번 틀렸고 답이 됐고요. 3번 멸실된 건물 소유권의 소유자인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에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이라는 뜻에 정한 규약을 폐지했을 때 공용 부분의 취득자,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된다. 일단 오른편 되겠죠. 왜 2번이 틀렸으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이거 또 나와 있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이거 말소 등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공동 신청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독으로는 말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계속 같은 거 뽑고 있는 거 눈치채셔야 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그건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내. 아까 쫙 깔아버릴 때는 내는 거고. 말소 등기는 어떻다? 공동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상지 들어가면 어떻다? 상지. 요것만 직권 말소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요렇게 개념을 잡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4번 지문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의미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 당연 공용 부분이 있죠. 집합 건물에 가게 되면, 복도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당연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관리사무소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들을 규약상 공용 부분.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 처음 등기할 때요. 자, 표제부만 두고 갑부는 을거는 두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경로당을 폐지한다. 규약을 폐지하게 된다. 그걸 누가 샀다. 그럼 지체 없이 어떻게 해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수용얘기. 어쩌다 한번 지문에 나온 것들을 쫓아가시면 안 돼.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이 문제에서는 2번 지문, 1번 지문, 5번 지문, 이렇던 줄줄 깨셔야 돼. 1번도 중요한 지문이었으니까. 해서 이 중에 제일 영향가 없는 지문이 4번 지문. 같이 이제 묶어서 봐야 될 것이. 자,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나왔던 문제. 저거 있었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효 취득 인정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복도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시효 취득한 게 뭐야?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근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자체가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시효 취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해서 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수용, 조합, 수용. 나머지 몰라도 조합, 수용은 알고 가셔야 돼. 통계적으로 많이 구성되는 그런 지문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값의 X 부동산을 분할 없이 증여하기로 했다 해서 이게 버리시면 돼.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22회 때인가만 구성되고 25회 때인가 구성이 되고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 해서 자,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면요. 매매 계약, 쌍무 계약이죠. 매매 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 1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줘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7년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요건 이제 사안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쌍무계획이나 편무계획이나 이런 걸 다 따져 물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 버리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가볼까요? 자, 소유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니 소유권을 증명하게 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자,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 수용 또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공통적인 요소고요. 그 외 건물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소유권을 확인해 주게 되는 경우에도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안 됐던 거 특정 승계인이라고 해서 매수한 사람,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거나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또는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표현은 어려운데 확정 판결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1심 원고와 피고가 만났습니다. 원고가 만약 승소를 했어. 근데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 판결. 근데 피고가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왔어. 근데 진 사람이 상고 대법원에 가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 판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제 더 이상 판을 바꿀 수가 없어.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 판결.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 확정 판결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이면 그건 판결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1번에서 보셨고 2번 질문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 연, 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죠? 이걸 아까 30회 때는 틀리게 해서 구성을 했었죠. 원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가 있었어요? 매매, 증여, 포괄, 유정, 특정, 유정 이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나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신청 정보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등기를 실행할 때도 등기 원인, 매매인, 증여 이런 말 자체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 3번 점은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든
지금 공유 멀품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 공유자 실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고, 불분할 특약을 맺었다고, 등기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 지 멋대로, 자, 이걸 늘리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아주 유치하게 구성을 한 겁니다. 내용 판단하면 진짜 쉽게 구성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공유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불분할 약정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쉽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불분할 약정 관련해서는요, 뭐 처음에 자, 그 특약을 넣는 등기도 공동 신청해야 될 테고요. 변경, 갱신 모두 다 중간에 폐지하더라도 항상 공동 신청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고요.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당연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른편.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이게 뭐야?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을 촉탁하게 되면 등기관 직권으로 뭘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해서 이거 몇 번 보니까 또 이거 쉬워 보입니다. 앞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몇 번 얘기해서. 그래서 이 문제의 파트에서는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공유 관해서 자 보시오. 그 다음 주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와우. 자, 가보겠습니다. 29회 때 나왔네요.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갑에서 직접 을로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바로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바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구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없고. 자, 대위 신청 얘기라고. 근데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안인데 갑이 등기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 상속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대위해서 바로 누구한테? 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때 이제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될 테고 병이 되게 될 테고 등기가 실행돼서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관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자, 직접 해야 되지. 굳이 뭐 상속 등기를 거치고 등등등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등기 신청할 때 대신 상속 얘기하면 대위 신청하게 된다. 이런 얘기해서 자, 일단 틀렸죠?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얘는. 답이 되든 안 되든 안 중요하다고. 자주는 나오는데 답이 안 돼.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2번 지문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스톱 겁나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단독 신청했었죠? 나중에 지금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 세 번째 이슈 제일 중요했던 거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그래서 자, 수용에 계실 이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 맞죠? 직권 말소 앞에 뭐 없으니까? 상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봐봐요. 아까 처분 제한 등기와 뭐 지역권 등기를 제외한 등기의 직권 말소 이렇게도 뽑아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당연히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신청의 말소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 신청, 사업시행자가 말소를 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지,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관이 알아서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니은번 오른편이고요. 봐봐요. 지금 수용 얘기가 세 번이고 네 번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용 얘기만 똑바로 알더라도 거의 문제 반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니은번 어디 있어? 니은번 오른편에서 3분의 1의 확률까지 왔네요. 자,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의 신청인 주장하는 지분이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게 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 데에서 중요 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와우. 또 미친놈처럼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자 뭐가 있었죠? 보, 물, 말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보존 목적, 물권적 청권, 말소 등기 청권 이런 것들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등기 신청, 공동시행이 원칙인데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가등기 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의무자, 가등기겐 본등기를 할 때 애초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종전의 소유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게 될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매수인이 갑이 매도인이고 을과 병이 50대 50의 지분으로 사기로 했고 가등기를 했고 그러면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기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나중에 제일 뒤에서 직권 말소, 절대적 각하소유 할 때 설명드릴 되게 중요한 주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기 길게 돼 있는데, 자, 이 상속 등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증명 서류가 없으면 어떻다?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가장 매매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후, 선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됐을 때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답은 이제 니은 디귿 이렇게 하는 건데 가볼까요? 이건 이제 민법 얘기하고 있는 거 겁나 어려웠어. 가볼까요? 갑과 을 사이에 가장 매매. 이걸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로 짜고 하는 의사 표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다만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게 된다. 일단 이게 기본 구조죠. 다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무효. 따라서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 가셨어요? 자, 갑이 가짜로 실제로는 매매 없는데 가장을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등기명인 을입니까? 갑이 소유자입니까? 다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했었죠? 갑이 진짜 판 게 아니라 가짜로 자기 재산을 누가 채권 집행하려고 하니까, 가압류 들으려고 하니까, 을명의로 등기를 바꿔놨다고, 이게 문제에서 미리 전제를 깔았잖아요.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라고, 현재 등기 명의는 누가 됩니까? 을이 등기 명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죠? 을명의 등기는 무효니까. 근데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을이라는 사람, 여기다가 선의의 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고요. 그러면 선이니까 병은 저당권 취득하죠? 저당권 취득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알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치고,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상태에서 소유자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얘를 선이니까 보호해주는 건 별개 문제로,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갑. 근데 현재 소유 등기 명의 누구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죠? 을로 돼 있죠? 그럼 이제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하나가 말소 등기를 통해서 하나 권리를 갑이 찾아오는 게 있고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병도 살려줘야 되니까 말소 등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병도 그대로 권리 땡겨오는 거. 그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병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실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말소 등기하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얻었다. 자, 갑이 소유권 취득하고요. 대신 선의의 병이라는 사람 저당권 그대로 따라오겠죠? 보호받는 제3자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당권 따라오고. 그래서 말소 등기나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똑같은 방식이 되는데 굳이 말소 등기가 아니라 바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경우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중간에 있는 얘기는 다 쓸모없는 소리예요. 다 쓸모없는 얘기라고. 뭐 선의의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든 말든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현재 소유자 누구이고 갑이고 근데 등기명의 소유명인이 을로 돼 있으니까 이때 권리를 찾아오는 방법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갑은 권리를 회복을 할 등기 부상 권리를 등기 명의를 어떻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상한 얘기 있어가지고 힘들었어요. 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리을번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억번도 틀리게 뽑았던 케이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 수용 얘기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는 진짜 놓치면 안 돼요. 계속 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절대적 각하 사유,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유관계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부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한 필의 토지를 특정한 부분대로 단독 소유역에서 분필 등기를 한 후 이 상호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맞죠?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근데 실질적으로 갑이 600평, 을이 400평을 단독 소유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 단독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고분 소유적 공유관계.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분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A, 이걸 B라고 부르면 A 부분의 지분이 갑이 60%, 을이 40%, B 부분이 갑이 60%, 을이 40%. 조금 더 있죠. 자,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건 뭐라고요? 이건 지분 이전 등기 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유효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할 때니까 설명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1번 지금 보면 안 돼요. 왜? 길잖아. 길다고. 지문이 길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험 보실 때는 길면 패스하고 간단한 지문부터 읽어 가시라고. 쓱 이렇게 야매로 가다 보면 겁나 반가운 애들 몇 개 나온다고. 몇 개만 달달달 외우는 상태니까 눈에 띄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자 2번요.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바로 분할을 해서 당연히 무조건 공동 신청이 돼야 되죠. 무조건 공동 신청이 돼야 되죠. 이때만 또 얘기를 해야 돼. 판결에 근거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행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어떻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때는 승소한자 패소자 불문하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이 있었죠. 상속 법인의 합병이 있었죠. 이것도 단독 신청. 수용도 어떻다? 단독 신청, 이렇게 신탁 등기, 단독 신청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등 어떻다? 멸실 등기 등 어떻다? 단독 신청. 몇 번 하면 다 외우기래. 모르면 다 뭐라고요? 무조건 공동 신청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3번 질문이요.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대한 변경 등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일부가 그 기간을 바꾸는 건 안 될 겁니다. 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엄밀히 따지면 지분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틀렸죠? 아, 공동 신청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면 공동신청.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분권을 포기하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의 지분권을 소멸해요? 안 해요? 갑이 내 지분권 포기할래? 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갑의 지분권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포기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좋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갑의 지분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을에게 넘겨주는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지분 이전 등기,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이 을이 될 테고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그럼 등기는 당연히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가 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공동 신청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 맞죠? 2번, 3번, 5번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공동 신청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따로 외웠던 단독 신청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 무조건 공동 신청이고 제가 뭐 쉼없이 반복해 드리겠지만 단독 신청 한 앞으로 30번만 더 듣게 되면 다 외우십니다. 그래서 그때 다 외우고 나서 내가 머리가 의외로 좋았나 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면 이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빨라서 못 알아먹겠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냥 모를 얘기를 빠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러시아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얘기한다고. 그거 뭐야. 알아먹냐고. 못 알아먹지. 사우디 왕자가 나와서 조곤조곤 알아먹을 수 있게 얘기해주면 알아먹냐고. 모르지. 못 알아먹을 얘기니까. 근데 봐봐요. 저기 옛날 개그맨 중에 그 강성범 씨인가 그런 거 있잖아. 말 겁나 빠르게 해갖고 오늘 지하철 5호선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의 다 알아먹어. 이유는 그 역사 이름을 거의 다 아니까. 말도 엄청 빠르게 하더라도 역사 이름을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은 거의 그 내용을 알아먹는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빨라서 못 알아먹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먹을 얘기를 그냥 빠르게 하고 있을 뿐이다. 방법은 귀가 열리셔야 돼. 방법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성격 고쳐야 성기야. 물론 여기서 성격 제일 더러운 건 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동신청 등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이랑 좀 매칭이 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이게 별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별게 아니란 걸. 사실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자, 반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야? 자, 어디 있었지? 자, 단독 신청. 없어요. 단독 신청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틀리는 이유가 왜 틀리냐면은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될 것이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등 옳은 것은 해서 합유 등기는 지분을 표시한다. 이거 너무 유치하지. 합유는 어떻다?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공동소유를 가리켜서 합유. 그리고 그 합유체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불렀었고 그 합유자의 모입을 모질이. 그래서 오늘 참 좋다. 모질이. 모질이란 말은 등기부에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2번 질문이요. 농지에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스톱. 농지증 몇 번 징글징글하게 나온다. 자, 외울 게 뭐야? 주어, 신경. 주어, 신경. 있으면 어떻다?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건 시험 문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천부정보 이런 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고 나중에 지상권, 지역권, 용익권 할 때는 나름의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자기의 집은 만회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죠. 외울 것도 같다. 집은 만회된 상속 등기, 집은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다? 신청할 수 없다. 근데 집은 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거 맨날 비교해서 됩니다. 그래서 집은 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 집은 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자, 집은 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집은 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등기관이 진짜 그 집은 이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절대적 가까사유할 때 한 8개인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건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2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서 지금 얘가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뭐라고 씹으려는 거야? 모르지. 보시는 순간 알아야 돼.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는 거.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따라오시다가 1번은 좀 알 수 있겠고 2번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주어 신경 모르면 헷갈릴 수 있겠고 3번 가서 이건 나도 알겠다 해놓고 나서 4번에서 와우 무너져 버려요. 개새끼들 이상한 거 내고 지랄이야. 무조건 시험 지문에는 개새끼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실력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된다고. 출제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앞에 툭 던져놔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막 찾아갖고 법조문이 어쩌고 왜 틀렸는지 연구하고 지금 그 공부를 했던 걸 생각하면 그 최순실 씨 왔을 때 청소년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죠. 연병하네 이렇게. 내가 그 짓을 했어요. 이걸 왜 틀린지 해설 쓰고 뭐 하려고. 16년 만에 처음 나온 지문인데 뭐 하려고.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보시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좀 훈련하실 게 뭐냐면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어떤 법이 됐든 아무리 쉬운 문제가 되더라도 1개나 2개는 막히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요한 거 나와 있죠? 법인 아닌 사단. 끝. 얘가 답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도 있었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 매도인 위치에 취하게 된다고. 그리고 누구랑 B와 부동산에 관해서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래서 A가 매도인이 되게 될 테고, 즉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B가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때 등기 의무자가 되면 어떻다? 사원청이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잖아요.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얘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약간 이게 문제 틀어놨잖아요. 살짝.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얘는 매도인이라는 표현도 안 써.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서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사는지 파는지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보실 땐 되게 초조해지거든. 다시 갑시다. 법인 아닌 사단. 첫 번째,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등기부에 전주 일시 충무공파 이런 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때 파생되는 개념. 민법상 조합 이름은 어떻다? 등기할 수 없다. 왜 그거 내는지 아시겠어요? 총유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유체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공유에 있어서 지분권자 다 등기할 수 있었죠? 그죠?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하면 갑이 60% 을이 지분도 표시해야 되고 갑과 일의 이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공동소유에 있어서는 갑과 을의 이름은 표시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모임의 이름은 모질이라는 이름은 어떻다? 등기할 수 없다. 이걸 우아하게 민법상 조합 이름은 어떻다? 등기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합유, 총유 이걸 비교하는 거죠.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자신의 명의로 어떻다? 등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은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이슈, 그래서 3-1이 나올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올 테고,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 법인 아닌 사람, 같은 논리구조고, 마지막이 바로 정대대결이라고 해서 법인 아닌 사람이 등기 관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정대대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어떻다? 정대대결이라는 것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래서 4번은 쓸데없는 소리고 5번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공유에 관한 등기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좀 어려웠다.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요? 그죠?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죠? 그죠? 왜 그렇다고요?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를 위해서,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다? 이것이 소위 민법에서 얘기하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보존 행위에 해당에 대해서 전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좀 아직 공부 안 하셔서 어려워. 그래서 다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계속 3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2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라고 해서 틀렸죠? 아까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그죠? 아까 한번 나왔었다고 공동신청이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지문이요.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1인이 단독으로 변경 신청 안 되죠? 당연히 이것도 공동신청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가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버리면 어느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지분에 대해서 허용됐던 권리가 등기가 뭐야?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하고요. 또 하나가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만은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뒤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번. 한 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한 필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도 어때요? 이거 맞는 편인가요? 이거 어때요? 답은 아까 1번이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걸 뒤지게 외웠어. 뭐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외웠었다고요. 근데 이놈이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공유관계가 성립해버리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지분 처분의 자유도 인정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진다고. 그래서 공유관계가 아니라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건 좀 특이했던 어려웠던 답은 일단 1번이에요. 되게 까다롭게 나왔던. 근데 그 중에서 자 2번, 3번, 4번은 자 앞에서 계속 다뤄져 왔던 주제예요. 2번, 3번, 4번은 계속 나왔던 주제이고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적 공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좀 어려웠어요. 대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2번, 3번, 4번 무난한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등기법 보고 있는데 어렵다는 그 등기법이 거의 다 풀고 있어. 한 80, 90% 이상 풀고 있다고. 하나쯤 몰라도 돼.
해서 한 번에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유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민법상 조합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한다. 맞죠? 민법상 조합을 세 글자로 합유체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이 모질이라는 모임이 이 부동산의 모질이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가 3명인데 걔들이 부동산을 취득한다. 또는 등등등. 그때는 이제 합유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취지를 등기를 한다. 지분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1번 옳은 표현. 2번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 이름과 지분 비율이 기록돼야 된다. 겁나 유치하다. 이건 틀렸죠? 그죠? 아까 비슷한 질문 하나 나왔었잖아요. 이건 유치하잖아요. 합의자는 지분 비율을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합의자는 어떻다? 지분 비율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쫄지 말라고. 문제, 아까 앞에 있는 문제는 좀 어렵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몇 번 반복하면 외워버리거든요. 근데 합의하고는 공유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2번은 겁나 유치하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시험 보시는 과정에서 제발 쫄지 마시라고. 쫄지만 하면 돼요. 중간에 모르는 얘기 나와도 전혀 쫄지 마. 그냥 내가 아는 게 답이다. 내가 가는 게 길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게 시험 문제 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3번째는요. 2인의 합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했을 때 잔존 합의자. 이때 뭐 한다고요?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아까 우리가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합의에 있어서는, 변경 등기,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합의자 중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지분이 표시가 안 된다고요? 지분이 표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도 합유 명인 변경 등기.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이 어떤 토지에 갑이 60%의 지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을이 40%인데 지분이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이것을 합유라고 부른다. 근데 갑이 병한테 사실상 자신의 지분 60% 지분을 팔기로 초보를 받다고 다른 합의자가 승낙을 했다고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뭘 한다고요? 갑과 을의 합의에서 을과 병의 합의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공유자 전원이 그것을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죠? 변경 등기죠? 지분이 표시가 됐다가 나중에 애초에는 적법했다가 지분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 변경 등기. 5번은 물론 당연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2번이 너무 유치한 거. 2번, 3번, 4번 다 3번, 4번 묶어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주제에서 이렇게 해서 공동소유에 관한 주제 보셨고, 그 다음에 잠시 끊었다 신탁 등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